살아보니까요. 가족이란 게 참 애매합니다. 남보다는 가깝고 진짜 내 편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인데 가끔은 남보다 더 선을 안 지킬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요.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시누이 아가씨가 결혼한 오빠 집을 거의 친정집처럼 드나들며 냉장고를 털어가다가 결국 한번 크게 부딪힌 이야기입니다. SNS에 올린 글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김혜진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 됐고요. 남편에겐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이야기에서는 지연 아가씨라고 부를게요. 저보다 5살 어리니까 35이죠. 처음엔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명절이면 같이 전도 부치고 김장할 때도 같이 배추 절이고 서로 웃으면서 아가씨, 이쪽 좀 도와줘요. 네, 언니. 이렇게 부르며 지냈죠. 그땐 진짜, 그래, 나도 이제 시누이 하나 있는 거지. 여자끼리 의지도 하고 편하게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연 아가씨는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아이가 둘이에요. 큰애가 6살, 작은애가 4살. 남편 직장이 좀 불안정한 편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부부가 알뜰하게 사니까 나름대로 잘 꾸려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조카들이 오면 반갑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죠. 외숙모 집 재밌어. 그래, 다음에 또 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 아가씨네 가족한테는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행복한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정말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와서 냉장고를 여는데 아침에 넣어뒀던 돼지 앞다리 불고기용 고기가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나?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봤어요. 역시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헷갈린 줄 알았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 안 넣었나? 그런데 분명히 넣었거든요. 마트에서 사와서 바로 냉장고 제일 윗칸에 넣어뒀던 게 기억나는데 이상하네.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누가 집에 왔었어? 응? 왜? 냉장고에 넣어둔 고기가 없어졌는데. 아, 그거?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지연이가 오늘 들렀다가 가져갔대. 허락도 안 받고?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지연이가 요즘 힘들잖아. 남편도 돈 많이 못 벌고 애도 둘이나 되고 집에 반찬 좀 가져다 먹으면 좋지 뭐.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 아가씨도 살림하느라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였어요. 이번엔 손질해둔 과일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주말에 시장 가서 딸기 2팩, 샤인머스켓 한 송이 사다가 예쁘게 씻어서 통에 담아뒀거든요. 월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왔는데 딸기 한 팩, 포도 반 송이만 남아있더라고요. 뭐지? 그 다음 주엔 반찬통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제가 일요일에 도시락 반찬용으로 계란말이, 볶음김치, 멸치볶음 해놨는데 월요일 아침에 보니까 계란말이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냉동실에 넣었나? 냉동실 열어봐도 없고 다른 칸 뒤져봐도 없었어요. 남편한테 또 물었습니다. 여보, 계란말이 봤어? 아, 그거 지연이가 가져갔어. 또? 응. 조카들이 외숙모 계란말이 맛있다고 좋아한대. 그래서 조금 싸줬어.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여보, 그건 내가 도시락 싸려고 만든 건데. 에이, 또 만들면 되지 뭐.
지연이네 애들 반찬으로 줬으면 그게 좋은 거지. 남편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다 먹으며 이게 뭔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타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왔어요. 제가 야근을 좀 하게 돼서 밤 9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뭐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둑인가?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죠. 신발장에 여자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낯익은 신발이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뭔가 꺼내는 소리.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지연 아가씨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더라고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아가씨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제가 물으니까 지연 아가씨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오빠가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언니 없을 때도 필요하면 들르라고. 비밀번호를요? 네. 언니도 알죠? 제가 요즘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요. 오빠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래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먼저 말을 하셔야죠. 에이, 언니.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요. 오빠도 괜찮다고 했는데. 지연 아가씨는 이미 봉지에 우유 2팩, 요거트 6개, 고기 1팩을 넣고 있었어요. 오늘은 애들 간식이 떨어져서요. 언니네 냉장고가 항상 풍족하니까 좋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었습니다. 당신 지연 아가씨한테 비밀번호 알려줬어? 응.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아니, 우리 집인데 뭘 상의를 해? 지연이가 애들 데리고 잠깐 들를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뭐가 문제냐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이 우리 집이면 나도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당신 혼자 결정해? 에이,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동생인데 뭐. 남편은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말에 입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집에 나는 안 들어가 있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 뒤로 아가씨의 방문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당연하게 변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들렀다 갔어요.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거실에 아이들 장난감이 널려 있고 싱크대엔 설거지 안 된 그릇들이 쌓여 있고 테이블 위엔 지연 아가씨가 먹다 남긴 커피잔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소파엔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고 화장실 변기는 물도 안 내려가 있고 현관엔 조카들 신발이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언니, 오늘 애들이랑 여기 와서 놀았어요. 우리 집은 좁아서 답답하거든요. 여기가 넓고 시원해서 애들이 좋아해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애들이 어리니까 하고 답했지만 속으론 조금 답답했어요. 청소라도 하고 가면 좋을 텐데. 하지만 말은 못했죠. 신우이한테 그런 말하면 제가 속 좁은 사람 되는 것 같아서요. 냉장고는 거의 공용 창고가 됐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장을 보잖아요. 마트 가서 일주일치 장을 보면 냉장고가 꽉 차는데 수요일쯤 되면 반 이상 비어 있었어요. 라벨 붙여둔 반찬들도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비어 있었고요. 도시락용이라고 써붙여도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다음날 도시락 싸려고 밤에 미리 만들어둔 계란말이, 볶음김치,
시금치나물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반찬통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럴 수가. 문자를 보냈죠. 아가씨, 혹시 어제 도시락 반찬 가져가셨어요? 네, 언니 히읗히읗 애들 아침 반찬으로 줬어요. 언니가 한 건 애들이 진짜 좋아해서요. 우리 집에서 해주는 것보단 훨씬 맛있대요. 키읔키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네. 그날 아침 저는 냉장고 뒤져서 달걀 2개 남은 걸로 프라이 해먹고 회사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어요. 혜진 씨, 도시락 안 싸왔어요? 아, 오늘은 재료가 없어서요. 어머, 그럼 같이 먹어요. 고마운 동료 덕분에 점심은 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5월 둘째 주 토요일, 남편 회사 동료 부부가 저녁에 집에 오기로 했어요. 남편이 말했거든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김대리 부부 초대하면 안 될까? 저번에 우리 김대리네 집 갔었잖아. 그때 진짜 대접 잘 받았는데 우리도 한번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좋아. 뭐 해줄까? 당신 갈비찜 잘하잖아. 갈비찜에 잡채, 샐러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저는 며칠 전부터 메뉴를 생각했죠.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 샐러드, 과일까지. 목요일 저녁에 마트 갔어요. 카트에 재료를 가득 담았습니다. LA 갈비 3kg 15만 원, 잡채용 당면, 각종 채소, 고등어, 연어, 상추, 양상추, 방울토마토, 그리고 디저트용 케이크까지. 계산하고 나오니까 3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번 대접해보자. 마음 먹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재료 손질을 다 해뒀어요. 갈비는 핏물 빼고 밑간까지 해뒀고, 채소는 다듬어서 지퍼백에 넣어뒀고, 생선은 손질해서 냉동실에 넣어뒀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비찜부터 끓이면 되겠다.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반 이상 사라져 있었습니다. 밑간에 둔 LA 갈비 3kg 중에 1kg 정도만 남아있고, 다듬어둔 채소 지퍼백 3개 중 하나만 남아있고, 디저트용으로 사둔 케이크는 그림자도 없었어요. 심지어 손질해둔 생선도 냉동실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봐. 응? 왜? 무슨 일이야?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이 없어졌어. 뭐?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냉장고 앞으로 왔어요. 어젯밤에 누가 왔었어? 아,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지연이가 어젯밤 10시쯤 잠깐 들렀는데. 뭐라고? 나도 몰랐어. 내가 먼저 자고 있었는데. 지연이가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왔나 봐. 그래서 내 재료를 다 가져갔어? 미안해, 나도 몰랐어.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늘 손님 오는데 어떻게 해? 잠시 뒤 지연 아가씨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언니 어제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우리 집 홈파티 성공했어요. 갈비 진짜 맛있었어요. 히읗히읗. 애들이랑 남편이 완전 좋아했어요. 케이크도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역시 언니 센스 최고 키읔키읔.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홈파티? 홈파티를 우리 집 재료로 했다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지연 아가씨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더군요. 예쁘게 차려진 식탁. LA 갈비찜, 잡채, 샐러드, 케이크까지. 제가 준비한 그 재료들이 지연 아가씨네 식탁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사진 밑에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 홈파티. 올케네 냉장고 털어서 차린 한상 키읔키읔. 역시 결혼은 현실, 친정 있는 사람이 이득임. 특히 친정 냉장고 풍족한 집이면 금상첨화 히읗히읗. 댓글에 친구들이 달았어요. 친구 1. 야 대박, 올케 언니 짱이네 키읔키읔키읔. 친구 2. 그 집 부자야? 냉장고 털어서 홈파티를 하네 키읔키읔. 친구 3. 언니네 집 잘 사나봐 부러. 친구 4. 이게 바로 오빠 있는 여자의 특권 키읔키읔키읔. 지연 아가씨 답글. 부잔진 모르겠고 냉장고 채워놓는 재미는 있더라고요 히읗히읗. 매주 마트 가면 풀코스로 채워놓던데 나는 그냥 중간에 가서 필요한 것만 픽업 키읔키읔. 올케 언니가 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어수룩한 편이라 말 안 하면 모르더라고 키읔키읔키읔. 그 댓글을 보고 있으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수룩하다고? 말 안 하면 모른다고?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시물들이 있었어요. 한 달 전 사진. 우리 집 거실에서 찍은 셀카. 오늘도 언니네 집에서 여유. 남편 야근이라 혼자 심심해서 애들이랑 오빠네 집 왔어요. 히읗히읗. 냉장고 구경도 하고 키읔키읔. 해시태그 언니네 집, 해시태그 무료 간식, 해시태그 꿀 혜택. 2주 전 사진. 우리 집 냉장고 앞에서 찍은 사진. 이 집 냉장고는 항상 풀옵션 키읔키읔. 마트 보는 재미가 있나 봐. 나는 그냥 중간에 픽업만 하면 됨 히읗히읗. 올케 언니 고마워요. 친구. 아 좋겠다. 진짜 키읔키읔 나도 오빠 있었으면. 오빠 있어도 올케가 까칠하면 소용없음 키읔키읔. 우리 올케는 순둥이라 다행이지 뭐. 그걸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스크린샷을 하나하나 찍었어요. 전부 다 저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연 아가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여전히 밝더라고요. 아가씨, 저예요. 아, 언니 웬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얘기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만나서 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목소리가 약간 굳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 7시.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 아가씨가 들어오더니 언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장해둔 스크린샷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가씨? 지연 아가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 그건 올케네 냉장고 털어서 홈파티라고 쓰셨네요. 어수룩해서 말 안 하면 모른다고도 쓰셨고요. 언니, 그건 그냥 친구들이랑 농담으로. 농담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한테는 웃으면서 언니 고마워요 하고 뒤에선 이렇게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오해예요. 진짜 농담이었어요. 그럼 이것도 농담이에요? 저는 다른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6개월 동안 우리 집을 이렇게 SNS에 올리셨네요. 무료 간식 픽업 순둥이 올게. 지연 아가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언니가 워낙 잘해주시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랑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당한 걸 아가씨가 자랑하신 거네요? 언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가씨, 저 어제 손님 초대 망했어요. 아가씨가 재료 다 가져가서 30만 원 넘게 들여서 준비한 거.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지연 아가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그럼 어떡해요? 이미 쓴 건데. 그 말에 제 안에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아가씨, 앞으로 우리 집 비밀번호로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오늘 집 가면 바로 바꿀 거예요. 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한 거예요? 저 진짜 힘든 거 언니도 아시잖아요. 남편은 돈도 별로 못 벌고 저도 애들 키우느라 파트타임밖에 못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언니네 집이 의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냉정하게 나오시면 저 어떡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가씨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지연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제발이요. SNS에 올린 것도 다 지워주세요. 당장. 알겠어요. 지연 아가씨는 울면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한테 전화 왔어. 울면서 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그래요. 당신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저는 휴대폰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남편이 스크린샷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당신 동생이 6개월 동안 우리 집을 이렇게 우습게 본 거예요. 옳게 어수룩해서 말 안 하면 모른대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하고 다닌 거예요.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나 지금까지 참았어요. 당신 동생이 힘들다니까 냉장고 좀 털어가는 것쯤이야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우습게 볼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항상 동생 편만 들었어요. 가족이니까, 동생이 힘드니까. 그 말만 하면서 제 마음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이미 6개월 동안이나 당했는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도 이 집 주인이에요. 근데 당신은 저를 주인 취급 안 했어요. 동생한테 비밀번호 알려줄 때도, 동생이 냉장고 털어갈 때도 당신은 제 허락 한 번 안 받았어요. 정말 미안해. 오늘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앞으로 절대 우리 집 못 들어와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왜요? 오늘 지연이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서요? 지연이 좀 만나달래. 왜요? 얘기가 있대. 저는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안 만날 건데요. 근데 그 친구가 꼭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대. 한 번만 만나줘. 제발. 결국 저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지연 아가씨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 고모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님, 앉으세요. 고모부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님. 지연이가 아주머님네 집에 폐를 많이 끼쳤죠. 알고 계셨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지연이 SNS 보고 알았습니다. 고모부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주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고모부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작년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네. 구조조정 당했어요. 그 뒤로 1년 동안 백수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지연 아가씨는? 지연이는 친구들한테 거짓말했어요. 우리가 잘 산다고, 남편이 승진했다고, 새 차 샀다고. 근데 실제론 전세금 연체하고 있고 애들 학원비도 밀리고 저는 알바 전전하면서
겨우 생활비 벌고 있어요. 고모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연이가 아주머님네 집에서 물건 가져온 걸 마치 자기가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SNS에 올린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는 항상 텅텅 비어 있어요. 애들이 배고프다 하면 지연이가 아주머님네 집 가서 몰래 가져오곤 했어요. 저도 알면서도 못 말렸어요. 제가 돈을 못 버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고모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아주머님이 고생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왔던 거구나.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고모부한테 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연이가 그랬던 거구나.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을까? 돈이 필요하면 말하지. 창피했겠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잘 산다고 거짓말하고 SNS에는 풍족한 척 올리고 실제론 우리 집 냉장고로 겨우 애들 입에 풀칠하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몰랐어. 지연이가 그렇게 힘든 줄.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힘든 건 이해해. 근데 그래도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네 어머니. 지연이 남편한테 들었니? 네 들었어요. 나도 오늘 알았어. 지연이가 전화해서 울면서 다 말하더라. 시어머니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놈이 작년에 잘렸는데 나한테도 말 안 하고 친구들한테는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내 집에서 물건 가져다가 SNS에 자랑하고 혜진아 미안하다. 내가 딸을 잘못 가르쳤나 봐. 어머니, 지연이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 친구들이 SNS 보고 다 알아버렸대. 언니 거짓말쟁이였네. 이런 댓글 달리고 지연이가 게시물 다 지우고 SNS도 폐쇄했어.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지연 아가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지연 아가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앉아요 아가씨. 아가씨가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연 아가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는데 저는 친구들한테 말 못하고 잘 사는 척하고 싶어서 언니네 집에서 가져온 걸로 SNS에 자랑하고 너무 창피했어요. 다들 저희 부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편 백수 됐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됐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알아요. 저한테도 거짓말했잖아요. 전세금 올라서라고 하면서 제 재료 가져가셨잖아요. 죄송해요. SNS에 저 어수룩하다고 쓰셨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지연 아가씨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가씨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네. 힘든 건 이해해요. 남편 실직하고 애들 키우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근데 그래도 방법이 잘못됐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제가 도와줬을 거예요. 죄송해요. 대신 허락도 없이 냉장고 털고 SNS에 저 비웃는 글 올리고 그건 아니었어요. 알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연 아가씨네 집에 생활비를 좀 보태주기로 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만. 그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이 돈은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고모부 취직하시면 천천히 갚으세요. 언니,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비밀번호는 바꿨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네, 언니. SNS에도 우리 가족 얘기 절대 올리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지연 아가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제가 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저도 화났어요. 솔직히 지금도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카들 생각하면 그냥 못 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 대신 이제부터는 서로 선을 지켜요. 아가씨는 아가씨 집, 저는 제 집. 도와줄 건 도와주되 함부로 넘보지는 마세요. 네, 언니. 명심할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고모부가 새 직장을 구했어요. 급여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라고 했습니다. 지연 아가씨는 약속대로 매달 조금씩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번 달분이에요. 고마워요, 아가씨. 아직 다 못 갚았지만 천천히 갚을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지연 아가씨는 이제 우리 집에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만 와요. 올 때마다 꼭 뭔가 들고 옵니다. 언니, 오늘은 제가 과일 사왔어요. 언니, 이번엔 제가 반찬 해올게요. 어색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어느 날 지연 아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응? 그때 일 아직도 죄송해요. 이제 됐어요. 아니에요.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저 그때 너무 철없었어요. 힘들다는 핑계로 언니한테 너무 의지하고 심지어 뒤에서 비웃기까지 하고 다 지난 일이에요. 언니가 그때 확실하게 선 그어줘서 저 정신 차렸어요. 지연 아가씨가 웃었습니다. 만약 언니가 계속 참기만 했으면 저 더 버릇 없어졌을 거예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선 지키면서 지내요. 네, 언니.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남의 집 냉장고 열 때 먼저 열어봐도 되겠어요? 라고 묻는 게 예의였습니다. 하물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내 배우자, 가족이라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가족이라서 더 막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이라서 더 예의를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힘들면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걸. 거짓말로 쌓은 체면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것도 가족을 위한 사랑이라는 걸요. 지연 아가씨는 이제 친구들한테도 솔직해졌대요. 남편이 작년에 실직했었어. 힘들었지만 이제 다시 일어서는 중이야. 처음엔 창피했지만 친구들이 오히려 응원해줬대요. 우와, 대단하다. 힘들었겠다. 잘 이겨냈네. 멋지다. 거짓말 대신 진실을 택하니까 오히려 진짜 친구들이 남았다고 합니다. 저도 배웠어요. 내 공간, 내 물건, 내 시간을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걸.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선을 긋는 게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걸. 그래야 진짜 가족으로 오래 갈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극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요.